먹을까 말까. 암 환자들의 음식에 대한 궁금증 베스트 3. 실제로 암에 걸린 환자분들 음식을 어떤 식으로 드시는 게 좋을까요?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요. 저희 패널들이 가장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엄선해서 직접 질문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건 바로 이겁니다. 뭡니까? 붉은 고기. 고기 타령이네요, 또. 아니, 고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예. 아까도 이제 암 환자들이 잘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또 단백질 섭취를 하려면은 어쨌든 이런 저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거 안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암 환자는 이 붉은 고기는 피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예. 어떤 게 맞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예. 네, 고기가 붉게 보이는 것은 그 속에 있는 철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일주일에 500g 이상 먹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는 그 철분이 산화되면서 그것이 정상적인 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암세포를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암을 치료하는 과정 중에 생기는 예를 들어서 백혈구 감소라든지 또는 입속이 헌다든지 또는 장 점막에 헐어 생기는 설사라든지 이런 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붉은 고기도 먹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드리면 이 붉은 고기는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예방을 위해서 일주일에 500g, 그러니까 한 근이 채 못 되네요. 그 미만으로만 먹어야 한다는 얘기신데 암에 걸린 사람은 이미 그럴 때는 치료에 도움을 주니까 오히려 먹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희는 좀 정확한 걸 원하거든요. 예. 마블링이 예쁘게 핀 예. 꽃등심 아니면 안심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류가 더 좋습니까? 네. 사실은 우리가 먹기 좋고 맛있는 건 마블링이 잘 되어 있는 건데요. 그 마블링은 포화지방이에요. 고기 속의 철분이 암을 많이 발생시키기도 하지만 포화지방 역시 똑같이 암을 많이 만들거든요. 사실은 고기 중에서 삼겹살 가장 포화지방 많고요. 갈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꽃등심. 이 세 가지는 사실은 암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고 등심하고 안심이 있으면 어느 쪽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안심이네요. 안심을 안심하고 드세요. 두 개 중에서는. 자, 이번에는 우리 홍여진 씨가 준비하셨죠? 네, 비타민과 종합 영양제. 영양제. 예. 먹어도 되는가? 네. 네. 선생님, 이거는 옳다, 그르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좀 모호할 수도 있는데요. 암 환자분들이 와서 저런 걸 먹는다고 할 때 선생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저는 사실은 제 환자분들에게는 종합 비타민을 드시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그 암을 앓거나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필요한 그 비타민이나 무기질을 식사를 통해서 완벽하게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네. 비타민 중에는 수용성 비타민이 있고 지용성 비타민이 있는데 예. 수용성 비타민은 많이 드시면 그냥 소변으로 빠져나가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지용성 비타민은 몸에 축적이 됩니다. 특히 그 지방 조직이 많은 장기가 우리 뇌 같은 데거든요. 예. 그래서 비타민 A 같은 거를 과도하게 많이 드시면 예. 그게 뇌에 축적이 돼서 다른 2차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비타민 A가 문제가 됐던 이유가 이렇게 암 환자분들이 종합 비타민제를 드시잖아요. 드시는데 또 옆에 있는 분이 항산화 비타민이 좋다고 보통 항산화 비타민이라 그러면 비타민 A가 항상 들어가거든요. 종합 비타민제에서 비타민 A 먹고 있고 또 항산화제라고 비타민 A를 먹고 있으면 A 양이 너무 많아지시니까 그냥 종합 비타민제 정도로 그러니까 골고루 들어있는 걸 먹는 예. 게 맞다는 얘기예요. 네. 자, 오래 기다리셨네요, 우리. 김한석 한석 씨는 씨. 표정이 심각하세요. 심각하세요. 붉은 고기 안심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고기를 원치 않으신 생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익혀서 먹어야 된다. 그리고 뭐 날거를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생선회는 안 되고 생선을 익혀서 먹어라 뭐 이런 네. 것들이네요. 생선. 그러니까 항암 이게 치료 때는 무조건 안 되지 않아요? 더군다나 뭐 조기에 그냥 먹으면 안 되고 산낙지 이건 조사서 날로 먹어야 되는데 뭐 비브리오 뭐 네. 이런 것도 좀 관여하나요? 해산물 어렵네요. 가운데? 선생님, 항암 치료 중에 생선, 해산물 어떻습니까? 암 환자가 그 생선을 늘 익혀서 먹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익혀서 먹어야 되는 시기는 항암 치료 후에 백혈구가 떨어져서 저항력이 낮은 시기. 그때는 입으로 들어간 건 뭐든지 가열한 것, 끓인 것, 익힌 것을 드시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회 먹으면 안 된다는 네, 얘기예요. 그렇지 않은 시기에는 괜찮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브리오 폐혈증은 대개는 한 5월부터 아주 추워질 때까지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그 항암 치료를 받든 받지 않든 간에 암 환자들은 그 시기에는 생선회를 드시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야, 그 대신 이제 비교가 겨울에 네. 아주 추울 때는 괜찮겠습니다. 그 비브리오 폐혈증이 없으니까. 유행하지 않는 시기에. 네. 야, 겨울에만 좀 드시고 여름에는 회도 좀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햄버거니 피자니 이런 게 너무 땡겨요. 자, 인스턴트. 네. 그 사실 좀 안 좋은 음식들이잖아요. 어떻게 예. 보면 환자한테는 예. 정말 안 돼요 그런 거. 그 인스턴트 식품을 드시면 해롭다는 것은 뭐 다 상식적으로 알려져 있는 일입니다. 다만 우리가 정말 먹자고 하는 일이고, 그죠? 즐겁게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꼭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뭐 한두 번 그걸 먹는 거를 뭐 쫓아다니면서 말려야 될 이유는 없다고 치명적이진 않다 이 말씀. 네, 그래서 그럴 경우는 기쁘게 드시고 아주 즐겁게 사시는 게 그럼요. 좋을 것 같아요. 늘 그것만 드시는 것은 건강에 해로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네.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이거 꼭 여쭙고 싶어요. 암 환자들이 가장 실제적으로 고통받는 게 왜 침 분비도 줄고 혀에서 느껴지는 그 맛도 예전 같지 않고 식욕도 떨어지고 이래서 먹는 쪽으로 애로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개 그 침 분비를 늘려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는 이제 레몬 같은 거를 혀에다 갖다 좀 대면 그러게요. 침 분비가 촉진이 되니까 예. 그렇게 해놓고 식사를 하시도록 하고 예. 제가 영국 갔더니 예. 영국 사람들은 파인애플 주스를 이렇게 네모다랗게 잘라가지고 냉동실에 얼리더라고요. 그래서요. 네, 그래서 그걸 끄집어내서 입에다 하나씩 넣으면 차기도 하고 거기에 달기도 하고 시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 침 분비가 촉진이 되더라고요. 생각만 해도 침이 막 나오는데요. 입맛 없는 분들, 네. 그러니까 파인애플 주스가 파인애플 조각을 조각을. 얼리는 통조림 거죠. 조각을 잘라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건 유용한 방법이네요. 우리 암 환자분들, 가족분들 참고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파인애플 냉동 조각.